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잡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하위 통보를 받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각한데요. 이재명 대표의 0점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시스템 공천을 충실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 5대 비리가 해당이 되면 도덕성 점수가 0점을 하게 돼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좀 화가 나던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번 이 심사 항목에 정성평가, 다면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0점이 맞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대표가 웃는 모습을 보여서 사실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불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네. 이런 엄숙한 내용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네. 기자들과의 문답 중에 이제 본의 아니게 웃음을 보였던 것은 내용과 상관없이 어쨌든 국민들 보시기에 조금 부적절했다라는 모습은 보이고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뭐 대표 발의의 법안 우수성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알려졌다시피 정성적인 평가가 제가 볼 땐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주류와 비주류가 번갈아가면서 세력이 바뀌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법안 발의라도 대표적으로 뭐 친명 주류 발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그 법안의 통과를 찬성하지 않았던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류 의원들이 다면 평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안 좋은 평가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다면 평가로 반영이 되어서 네.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꾸 하위 평가에서 뭐 이재명 대표 뭐 법안 발의 건수라든지 상임위 출석을 가지고 비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당의 구조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모른 척하는 것이다. 왜? 역대 대표들은요. 법안 발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 당론이 돼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 당대표, 정책위 의장은 당론으로 모아진 것만 대표적으로 발의를 하지 보통 통상적으로 개인 입법 발의는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상임위 출석 같은 경우도 당연히 대표로서 참석해야 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양당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네. 공이 출석률이 안 좋아졌다는 점을 좀 알고서 비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0점을 받은 의원들이 누구냐 했을 때 지금 그 부분에 궁금증이 모아졌었는데 이 현역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는 김영주 의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성 평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분들이 이제 출석률도 높고 법안 발의율도 높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량 평가에서 0점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더 반발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0점이 뭐 도저히 저는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박용진 의원이 이제 그 왜 0점을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뭐 박용진 의원은 이제 뭐 5대 비리도 아니고 네. 뭐 도대체 뭐 때문에 저는 0점인지 납득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김영주 의원도 이제 그 일본의 후쿠시마 여행 계획 그거는 있었죠 논란이.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5대 비리나 이런 데 연루된 건 없는데 네. 동료들이 그런 0점이 논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우리 강 위원장님이 이제 뭐 대표는 법안 발의도 안 하고 출석도 낮다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 때문에 출석을 못 했다기보다는 자기 재판 때문에 네. 자기 이제 재판을 일주일에 3번 재판 가다 보면 이게 출석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무하고 관계없이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네. 그래서 35% 여야 통틀어 꼴찌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는 근데 또 그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당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걸로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또 기준을 바꿨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사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먼저 이 출석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네. 조금 한 1년 정도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거 보잖아요.
그럼 출석률 하위 30명 뽑아보면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거 잘 찾아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요, 아니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김영주 부의장하고 박용진 의원을 언제부터 그렇게 감쌌다고. 자유한국당 시절에요,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발의하니까요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법적 대응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이요, 일본 여행 그 문자 나왔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부의장 사퇴하라고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뭐 이제 와서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왜 이런 분들을 의정활동 잘했는데 왜 낙선시키냐고 남의 당의 공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무소음 공천부터 좀 확실히 잘 해결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 공직 윤리평가 점수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징계를 받거나 형사소출을 받거나 이런 비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일단 선출직 평가위원회의 그 결과의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당연히 보완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의원들의 선출직 평가의 결과가 특히 이 세부 결과까지 보도가 되는 측면에 대해서 사실 당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그 결과가 사실과 맞는지부터 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만큼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독립된 기구이고, 그리고 외부 위원 들이 많이 참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아무도 예외 없이 다 평가를 받게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스템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온 것에 불과하고요. 물론 그 평가 하위 결과를 받으신 의원들께서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아쉬울 수 있고, 또 본인들이 그동안 해온 의정 활동에 비해 점수가 박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세부적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 차원에서 당 내부에서 좀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인 것이고, 그리고 개별 의원들도 본인들이 뭔가 좀 아쉬운 점수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선출직평가위원회의 결과 자체에 대해서 좀 신뢰를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는 좀 우려도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신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 공관위원장이 평가 점수를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또 공개하지 않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했을 경우에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네. 아니면 공개했을 때 또 다른 논란을 제2의, 제3의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냐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좀 자신이 없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공직 윤리 점수, 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수상 점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0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실제로 박용진 의원이 밝힌 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김영주 의원이 그 당시에 했었던 그 실수가 과연 전체 점수에서 0점을 줄 정도의 아주 치명적이고 거의 범죄에 가까운 수준의 잘못이냐라고 하는 새로운 논란을 계속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 점수를 적용했을 때, 물론 전 이해합니다. 당 대표라면 당연히 의정 활동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정치 활동, 당 대표로서의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첩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어떤 공직 윤리 문제, 네. 그리고 또 과연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수상 실적이 있었는지, 이러한 기준의 일관성이 너무 흔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하위 20%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은 총 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취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른 상황인데요. 각 의원의 입장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습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당의 공관위로부터 제가 하위 10%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비명 횡사이며 사천 아닙니까?
네, 지금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당을 떠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박용진 의원을 보면요. 사실 하위 20%에 속하게 되면 이 경선 과정에서도 감점을 30% 가까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경선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크게 그 통보받은 분들이요. 네. 세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과하 치욕을 이게 견디면서 그래도 이제 경선에 참여하겠다. 네. 이런 분이 뭐 송갑석, 그다음에 그 박용진 이런 분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아예 탈당을 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이수진, 네. 그다음에 그 김영주 의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서른 의원처럼 좀 더 관망을 해보겠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할지 비판만 하고 아주 이제 거치 결정을 안 한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저는 박용진 의원은 이제 그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3자 경선까지 이해가 또 한다 하더라도 네. 그것도 이게 좀 문제는 있지만 근데 문제는 3자 경선인데 거기에 보면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다른데 3자 경선은 1등하면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0% 감점되더라도 3명 중에 1등할 수가 있잖아요. 현역이니까. 네. 근데 거기에 정봉주 전 의원과 그다음에 이승훈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네. 두 분 다 친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표가 분산될 수 있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그냥 3명이 경선하면 박용진 의원이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아예 싹을 자르자. 그러면 이게 결선 투표하면 친명표가 정봉주, 이승훈 단일화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비겁하다. 아니 이재명 대표 그 전당대회 할 때 박용진 의원 같은 분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박용진 죽이기에 저는 앞장서는 이 룰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공천 걱정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화면을 준비했는데 혹시 지금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저 때만 해도 공천 걱정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때 박용진도 걱정 없는 당을 만들겠다 이런 거는요. 뭐 정치인들이 사실 양당 공에 지금까지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만들겠다라고 다 약속했는데 뭐 그렇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약속했는데 지금 우리가 행복합니까?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에서 경선을 할 때요. 그 신인 여성 청년과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들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인 여성 청년과 경쟁을 해야 되는 현역은 본인이 하위 10%, 20%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페널티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감산을 수용하면서도 경선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겉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은 현역들께서 계속 불평,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네. 사실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보다 그 페널티를 안고 경선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현역들이 더 많다는 점을 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